파이 캐는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그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손님도 다 내팽개치고 강남에 있는 제 PC방에서 여기까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지윤씨, 파이 네트워크가 3월에 주목해야 할 최고의 암호화폐 크립토 중 하나로 꼽혔다는 그 보고서 당장 설명해 주세요. 미국 크라켄 거래소에 직상장한다는 소문에 우리 업비트 상장설까지 파다 하던데요. 이러면 도대체 언제 제 지갑에 있는 파이 뭉치를 원화로 다 털어버리고 번쩍거리는 신형 현대 팰리세이드를 뽑으러 갈 수 있는 겁니까? 형제들이 본전 찾을 수 있게 빨리 대답해 주세요. 동진 씨, 그리고 팟캐스트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전히 예전처럼 조급하신 모습이네요. 오늘 아침 이번 3월에 가장 잠재적인 촉매제를 가진 암호화폐 목록에 파이가 포함되었다는 보고서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들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크라켄이나 다른 대형 거래소 상장 소문도 거대한 커뮤니티의 기대감에 근거를 두고 있죠. 하지만 동진 씨, 우리는 지금 2026년에 있고 오픈 메인넷이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게 다가온 시점입니다. 파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코 당신이 차를 사려고 원화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물량을 쏟아붓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거래소에 던질 생각만 한다면 프로젝트가 살아남을 유동성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돈으로 못 바꾸면 배터리 달아가면 뭐하러 캡니까? 제 PC방에 오는 손님들도 허구한 날 거래 버튼에 언제 불 들어오냐고 물어봐요. 생태계니 물물 교환이니 말은 좋지만 손에 진짜 돈이 들어와야 안심이 되잖아요. 그럼 저렇게 좋은 뉴스들은 그냥 관상용입니까? 절대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런 촉매제들은 외부 투자자들의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매하려는 생각 대신 강화되고 있는 내재 가치를 보셔야 합니다.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밝혔듯 이번 3월 말에는 검증인, 즉 확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 분배될 예정입니다. 파이는 홍대에서 커피 한 잔을 사는 것부터 더 큰 규모의 수출입 서비스 결제에 이르기까지 상품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지막 인프라 완성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동진 씨의 원화는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지지만 파이는 희소성과 웹3 생태계 내에서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통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휴, 됐습니다. 내재 가치는 아직 구경도 못 해봤고 요새 핸드폰 앱만 캐면 빙글빙글 돌기만 하던데요. 맨날 점검이다 업데이트다 하면서요. 커뮤니티 형제들도 코어 팀이 또 시간 끄는 연기하면서 조회수나 빨아먹으려고 희망 고문을 한다고 욕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번개 버튼 누르자마자 튕겨버렸거든요. 이렇게 굼떠서 언제 세계로 뻗어나가겠습니까? 이입 점검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극도로 중요한 기술적 대수술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최신 업데이트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V19 버전에서 V23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입니다. 여러 단계가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작업도 이번 달 안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성과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의 비약적인 도약입니다. V19랑 V23이 뭐가 다른데요? 우리 같은 일반인도 알아듣게 사람 말로 좀 설명해봐요. 자꾸 전문 용어 꺼내면 밖에서 소주 마시는 영감님들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프로토콜이니 뭐니 누가 이해합니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가 2차선밖에 안 됐을 때 추석 명절만 되면 차들이 1cm씩 움직일 정도로 끔찍하게 막혔잖아요. V19가 바로 그 2차선 도로와 같습니다. 지금 파이 시스템은 V23으로 업그레이드 중인데 이는 고속도로를 8차선 대통로로 확장하고 초고속 아스팔트를 깔며 완전히 멈춤 없는 자동 요금소 하이패스를 통합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네트워크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의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겁니다. 동진 씨. 업그레이드 끝나면 파이 전송이 더 빨라진다는 뜻입니까? 그럼 좋죠. 듣자 하니 요새 이더리움 쪽도 무슨 업그레이드인가 뭔가 한다던데 송금 수수료가 엄청 싸다면서요. TV에서도 난리던데.
맞습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의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은 높은 가스비, 수수료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레이어 2 네트워크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주요 도로의 통행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 위에 보조 도로를 더 건설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완전히 다르고 훨씬 거대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파이는 레이어 1 기반 위에 전 세계 수만 대의 개인용 컴퓨터에 분산된 글로벌 노드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했습니다. 파이의 SCP 합의 알고리즘은 비트코인처럼 자원을 소모하는 채굴 경쟁 없이 단 몇 초 만에 거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컴퓨터로 돌리는 그 노드 말입니까? 제 PC방에 최고급 사양 컴퓨터 50대가 쫙 깔려 있는데 그것도 돌릴 수 있나요? 형제들 말로는 노드 켜놓으면 전기세 엄청나게 묻는데 요새 보상은 쥐포리만 해서 월말 전기세 내기도 벅차다던데요. 동진 씨 PC방의 컴퓨터들은 네트워크의 든든한 방어 사슬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노드는 파이의 거대한 장부 그 자체입니다. 데이터를 어떤 회사의 단일 서버에 집중시켜 놓으면 해커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기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동진 씨 PC방에 있는 것 같은 전 세계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모든 거래를 교차 확인하고 기록하죠. 파이의 핵심적인 힘은 이 엄청난 탈중앙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쥐꼬리만 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V23 프로토콜이 완성되고 메인넷이 완전히 열리면 상품 매매, D앱, 게임파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걷어들이는 거래 수수료가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노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전체 파이 경제의 혈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며 네트워크를 유지한 공로로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야, 혈맥을 쥐고 있다는 말 참 멋지네요. 요즘 PC방 장사도 시원찮은데 강남 월세는 무섭게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밤에 집에 가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컴퓨터들에 당장 노드 좀 깔아봐야겠습니다. 혹시 알아요? 오픈 메인넷 열리면 강남의 금융재벌이 될지도요. 근데 잠깐만요, 지훈 씨. 노드는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네트워크 속도도 엄청 빠르다 쳐도 그놈의 KYC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저 멀리 부산에 있는 늙은 친구들이 하루가 멀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잔소리를 퍼붓고 있다고요. 핸드폰에 물리 버튼이 있던 시절부터 번개를 눌렀는데 지금 그 신원 확인 동그라미는 몇 년째 뱅글뱅글 돌기만 한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들이 통과도 안 됐는데 무슨 수로 상장을 합니까? 동진 씨와 부산에 계신 어르신들의 답답한 심정 저도 잘 압니다. 계류 중인 KYC는 그동안 커뮤니티의 가장 큰 고통이었죠. 하지만 동진 씨, 파이 네트워크의 KYC는 PC방에서 손님한테 신분증 받고 컴퓨터 켜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최근 프로젝트 공동 창립자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KYC 시스템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수천 가지의 다양한 신분증과 각기 다른 언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전례 없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게다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죠. 그냥 다른 거래소들처럼 알바생들 뽑아서 수작업으로 승인하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신분증이랑 셀카 사진 하나 있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요란을 떱니까? 오버가 심하네요. 수작업으로 한다면 그 엄청난 서류를 처리하는데 수십 년이 걸려도 모자랄 테고 사람의 실수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것이 바로 이번 달에 프로젝트가 AI, 인공지능 도구를 KYC 프로세스에 강력하게 통합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읽고 생체인식 얼굴을 대조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백만 개의 봇 계정과 가짜 계정을 찾아내어 제거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시스템이 허술해서 수백만 마리의 봇이 메인넷에 진입하게 된다면 그들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 파일을 시장에 쏟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량이 급증해서 동진 씨 지갑에 있는 파이코인의 가치도 형편없이 희석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엄격함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동진 씨 같은 실제 사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아, 보시랑 다계정 돌리는 마법사 놈들을 잡으려고 AI를 쓴다는 거군요. 듣고 보니 꽤 합리적이네요. 어쩐지 요즘 커뮤니티에 계정 정지당했다고 우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니 싹 쓸려나간 거였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봇도 다 치우고 KYC도 순조롭다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요새 카카오톡 단톡방 보면 GCV 합의 가격이 파이 1개당 314만 1000달러라고 외치고 다니던데, 아이고 세상에, 그 소리 듣고 제가 소주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파이 1개가 강남 고급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요? 그럼 제가 1파이 들고 남대문 시장 가서 인삼 한 근 사고 고기 구워 먹으면 식당 아주머니가 거스름돈을 뭘로 줍니까? 자동차 수십 대로 줍니까? 가격봉도 적당히 맞아야죠. 말이 나온 김에 이 팟캐스트 보고 계신 시청자 형제분들께도 물어봅시다. 지금 당장 아래에 댓글 좀 달아보세요. 파이 1개가 314만 1000달러라는 게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간 억만장자들이 단체로 가격봉에 취해서 자기 최면 거는 겁니까? 우리 커뮤니티가 얼마나 제정신인지 보게 열정적으로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가시는 김에 채널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하세요. 그래야 제가 힘내서 여기 앉아가지고 전문가님한테 따져 묻고 사기치는 놈들 까발리고 진실을 분석해드릴 거 아닙니까? 구독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메인넷 열리고 파이 쓸 줄 몰라도 책임 안 집니다. 동진 씨가 또 강한 단어를 써서 시청자분들께 농담을 던지시네요. 다들 재미있게 댓글로 의견을 나누는 건 좋지만 가격 문제는 매우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314만 1,519달러라는 글로벌 합의 가치 GCV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커뮤니티의 단결력을 보여주는 갈망의 상징이자 비전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ATM에 카드를 넣고 바로 뽑아 쓸 수 있는 법정화폐 유동성이 확보된 상장가가 아니라는 뜻이죠. 돈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상업적 거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요점만 말해서 홍대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결제는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파이를 1000분의 1로 쪼개서 내기라도 한답니까? 정확합니다. 파이 블록체인은 소수점 7조리까지 쪼갤 수 있습니다. 실제 생태계에서 파이의 가치는 상품 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0.001 파이의 바비큐 1인분 결제를 수락할 수 있겠죠. 이는 그 시점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작지만 실생활에 필수적인 거래들을 통해 가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삼을 사고 커피를 마시고 지하철 요금을 내는 등 수백만 건의 상품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유동성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떠받드는 가짜 숫자가 아니라 바로 그 실질적인 유동성이 지속 가능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냉면이나 고기 구워 먹으면서 생기는 실질적 유동성이라는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하지만 지훈 씨, 제가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단톡방에 가보면 사람들이 우리 파이 캐는 사람들을 아주 개차반으로 욕합니다. 시감 억만장자라느니 망상에 빠진 가격 뽕쟁이들이라느니 하면서요. 비트코인 좀 보라면서 미국의 ETF 펀드들이 수십억 달러씩 쏟아 부으며 사들이니까 그런 거대한 거시 자본이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라고 떠들어요. 그런데 파이는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어떤 펀드가 사줍니까? 자칫하면 몇 년 동안 광고 수익만 빨아먹으려고 스탠퍼드 대생들이 기획한 거대한 희망 고문이자 정교한 사기극일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눈이 번쩍 뜨이게 반박 좀 해보시죠. 그런 비방은 전통 금융시장의 렌즈로 완전히 새로운 웹3 생태계를 평가하려다 보니 나오는 소리입니다. 동진 씨, 지금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고 계시네요. 현재 월스트리트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깁니다. ETF로 들어오는 자금은 투기성 자본이라 오늘 들어왔다가도 내일 한꺼번에 빠져나가 가격 폭락을 일으킬 수 있죠. 반면 파이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스스로를 유통되기 위해 태어난 인류의 화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파이의 유동성은 투자 펀드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막대한 양의 상품 거래에서 나옵니다. 이번 3월 보고서를 보세요. 전체 디파이 시장의 총 락업 가치가 회복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제품이 있는 프로젝트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파이는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실물 제품이며 사람들은 이를 디자인이나 프로그래밍 서비스부터 전자제품 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교환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ETF 펀드도 조작할 수 없는 가장 지속 가능한 내생적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금 흐름입니다. 아,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고래들이 펌핑한 돈은 쉽게 빠져나가서 가격을 무너뜨리지만 파이는 우리 형제들이 매일 거래하는 거라 더 튼튼하다는 거군요. 일리 있네요. 고래들이 제 고기 먹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잠깐, 진짜 가치가 생기니까 또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어제 제 조카 녀석이 물어 서울대 SNU 다니는 똑똑한 녀석인데 제 PC방에 와서 펑펑 우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모은 5천 파이가 어제 감쪽같이 증발해버렸대요. 또 지갑 해증 이야기인가요? 도대체 뭘 했길래 파일을 전부 다 잃어버릴 수 있죠? 조만간 오픈 메인넷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급해졌나 봐요. 마침 등록금도 쪼들리던 차에 텔레그램을 보다가 풋곡식 고가 매입하는 방들을 본 거죠. 방장이 1파이당 50달러에 사서 신한은행 계좌로 원화를 쏴주겠다고 약속했대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중개 웹사이트에 들어가야 한다며 꼬맹이한테 링크를 하나 줬답니다. 순진한 제 조카는 그 링크를 누르고 거기다 24개 비밀 문구를 고스란히 입력한 거죠. 끝! 5분 뒤에 잔고가 0이 됐다고 알림이 떴대요. 강남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냐며 울먹이더군요. 아니면 코어팀에 이메일 보내서 도둑놈 지갑 좀 동결시키고 돈 좀 찾아달라고 부탁할 수 없냐고요. 블록체인이 그렇게 훌륭하다면서 흔적 추적하는 건 껌 아닙니까? 조카분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조카분은 그 파일을 영원히 잃었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한국 경찰이나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조차도 되찾아줄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세계에서 파이 지갑은 비수탁형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시스템은 동진 씨의 열쇠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24개의 비밀 문구가 바로 그 금고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본인이 직접 도둑에게 열쇠를 넘겨주면 도둑은 금고를 열고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블록체인의 불변성 덕분에 한 번 승인된 거래는 그 누구도 개입하거나 되돌리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럼 큰일이네요. 내 무식함은 내 탓이라 쳐도 이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요즘 사기꾼들은 어찌나 교묘한지 웹사이트를 우리 앱 이름 똑같이 만들어놔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풋곡식 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상통화로 사기치는 수법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동진 씨. 2026년의 위험 경고는 더 이상 허접한 미끼용 피싱 웹사이트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 사기 조직들은 AI 딥페이크라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한 안면 및 음성 위조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카카오톡에서 동진 씨의 사진을 수집하여 동진 씨 본인이나 곤경에 처한 가족이 급하게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가짜 영상통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든 파이오니어들을 겨냥해 파이 네트워크 한국기술지원팀이라고 전화를 걸어 정장 입은 직원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만들어내서는 메인넷 준비를 위해 지갑을 재인증해야 한다며 24개 비밀 문구를 읽어가려고 유도하기도 합니다. 지식 부족과 탐욕이나 혹은 공포심이야말로 해커가 노리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우리 네트워크가 군사급으로 안전화한들 인간 스스로의 부주의는 막을 수 없습니다. 빌어먹을 사기꾼 새끼들 생각할수록 열뻗치네요. 우리 형제들이 지문이 닳도록 고생해서 매일 알람까지 맞춰놓고 번개를 눌렀는데 말이죠. 5, 6년을 고방 매달린 사람들도 있는데 놈들이 AI랑 잔망스러운 수작질로 다 틀어가다니 진짜 몹쓸 놈들입니다. 자, 팟캐스트 보시는 시청자 형제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여기 2019년, 2020년부터 파이 캐신 분 계십니까? 이 프로젝트와 함께한 짬밥이 몇 년인지 아래에 당장 댓글 달아보세요. 번개 누른 짬밥 좀 자랑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끈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줍시다. 야, 댓글 다시고 나서는 좋아요랑 채널 구독 버튼도 부숴버릴 듯이 꽉 눌러주세요. 카카오톡 단톡방에도 이 영상 팍팍 공유해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매주 여기 앉아서 사기꾼들 욕도 해주고 형제들 피하시라고 까발려주죠. 채널 구독 안 하고 지식 업데이트 안 하다가 파이 지갑 다 털려놓고 나중에 인터넷에 징징대지 마세요. 그때는 강남 경찰서 할아버지가 와도 못 찾습니다. 동진 씨, 화 푸세요. 동진 씨의 분노는 지극히 정당하고 밖에 수백만 파이오니어들도 똑같이 분노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을 욕하기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우리 스스로 갑옷을 갖춰 입는 일입니다. 5천만 명이 넘는 활성 사용자와 메인넷으로 이동한 수백만 개의 지갑을 보유한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전 세계 사이버 범죄자들의 가장 군침도는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동진 씨와 모든 시청자분께 디지털 금고를 지키기 위한 강철 규율 원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24개 비밀 문구, 패스프레이즈에 대한 3대 절대 금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3대 절대 금지 원칙이요? 무슨 군대 규칙 같네요.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PC방 손님들 보라고 문 앞에 당장 붙여놓겠습니다. 첫 번째 금지, 공식 파이 브라우저 앱 외부의 그 어떤 웹사이트나 링크, 애플리케이션에도 24개 비밀 문구를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10,000를 주겠다거나 코어팀 지원팀을 사칭하더라도 코어팀은 절대 비밀번호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금지, 핸드폰 사진첩에 보관하려고 24개 문구를 화면 캡처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 금지, 삼성 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네이버 킵 같은 클라우드 메모장 앱에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짓을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 사진도 안 찍고 삼성 클라우드에도 저장 안 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PC방 알바생들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그 복잡한 꼬부랑 영어 단어 24개를 통째로 외우라니 절 죽이실 작정입니까? 폰에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싹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얼마나 빠르고 편합니까? 4.0 시대에 왜 자꾸 시대를 역행하라고 부추기시는 거죠? 동진 씨, 그 빠르고 편한 방법이 바로 자산을 끝장내는 칼날입니다. 요즘 악성 코드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나요? 실수로 쓰레기 앱을 다운받거나 악성 링크를 누르면 그 악성 코드가 동진 씨 폰의 사진첩 전체를 조용히 훑어봅니다. 인공지능이 24개의 영어 단어 구조가 포함된 사진을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죠. 스캔해서 찾아내는 즉시 비밀번호 전체가 지구 반대편 해커의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나 애플 계정이 해킹당하면 해커가 메모장에 들어간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해커도 영악해집니다. 웹3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보관법은 역설적이게도 옛날 어르신들 방식인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이에 펜으로 쓰라는 말씀입니까? 종이에 적었다가 술 취해서 잃어버리거나 마누라가 청소하다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다 잃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불이 나거나 개가 물어뜯거나 쥐가 파먹으면 내 금고는 끝장나는 거잖아요. 종이에 쓰는 건 맞지만 냅킨 조각에 대충 적어서 책상 위에 굴러다니게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24개의 비밀 문구를 강남 고급 빌라의 집문서처럼 다루셔야 합니다. 집문서를 아무데나 팽개쳐 두시나요? 절대 아니죠. 블록체인 보안 전문가들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작은 수첩을 준비해서 좋은 잉크펜으로 순서에 주의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조심스럽게 적으세요. 그런 다음 방수팩에 싸서 집안의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세요. 더 꼼꼼한 파이오니어들은 암호화폐 전용 스테인리스 스틸 철판을 사서 거기에 24단어를 새겨 넣기도 합니다. 강철은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도 안 젖으며 쥐가 파먹을 수도 없으니까요.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집에, 하나는 은행 안전금고에 보관할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강철 같은 규율입니다. 철판에 새긴다고요? 야, 이거 아주 전문가 냄새가 폴폴 나네요. 진짜 크리퍼꾼들답습니다. 이따 인터넷으로 철판 몇 개 주문해서 두들겨 봐야겠어요. 아까 강남 집문서 얘기하시니까 정신이 확 드네요. 그냥 화면에 떠있는 가짜 숫자라고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방심했었나 봅니다. 자, 정리합시다. 무조건 종이에 써서 금고에 숨기고 화면 캡처는 절대 금지. 안전하게 지키는 건 해결됐네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돈을 금고에 꽁꽁 싸맸는데 꺼냈을 땐 어떻게 씁니까? 코어팀한테 불법 펀프앤덤프로 찍혀서 100년 정지 안 당하려면 어디서 파이로 물건을 사야 안전합니까? 형제들이 돈 안전하게 쓰는 법 좀 알려주시죠. 동진 씨도 참. 개정 100년 정지는 투기 세력이 어른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걸 막기 위해 파일을 법정 화폐로 사고 파는 걸 엄격히 금지했던 폐쇄형 메인넷, 즉 폐쇄형 메인넷 시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픈 메인넷 시대인 2026년으로 넘어와 생태계가 완전히 개방된 지금은 파일을 거래에 사용하는 것이 코어팀이 가장 권장하는 일입니다. 다만 사기 디앱에 걸려들지 않고 안전하게 소비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 전에 노드를 돌리고 검증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께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번 3월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월말에 검증인 보상을 분배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동진 씨가 눈이 빠져라 커뮤니티 KYC를 심사해준 노고에 대해 진짜 파이로 보상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진짜요?
드디어 볕들 날이 왔군요. 모니터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신분증이랑 화면 속 얼굴이 같은 사람인지 눈에 핏대 세워가며 비교한 보람이 있네요. 사업 자금이 좀 더 생겼습니다. 그럼 보상받은 파이는 어디 가서 긁어야 합니까? 또 페이스북 중고거래 모임 같은 데 찾아가야 한다고 하진 마세요. 당연히 아니죠. 웹3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파일을 안전하게 쓰려면 오직 공식 파이 브라우저 생태계를 통해서만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즉 D앱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떠돌이 게시판을 헤매는 대신 파이체인몰 앱이나 코어팀의 해커톤 검증을 통과한 상거래 플랫폼에 접속하는 겁니다. 그곳의 모든 거래는 스마트 계약으로 보호됩니다. 동진 씨가 파이를 보내 삼성폰을 사면 그 파이는 시스템에 잠시 보관됩니다. 우체국 택배가 PC방까지 배달을 완료하고 동진 씨가 박스를 뜯어 정품인지 확인한 뒤에 앱에서 구매 확정을 눌러야만 판매자에게 파이가 넘어가는 거죠. 어떤 사기꾼도 동진 씨 돈을 떼막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 계약이요? 쿠팡이나 쇼피에서 결제대금 보호해주는 거랑 비슷하게 작동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마음이 푹 놓입니다. 이제 사기치는 판매자들은 아주 곡소리가 나겠네요. 그런데 생태계라는 게 전부 인터넷 앱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길 가다 커피 한 잔이나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을 땐 굶어야 하나요? 동진 씨가 우리 한국 기업 커뮤니티를 너무 얕보셨네요. 팟캐스트 첫머리 뉴스에서 디파이 시장의 총 락업 가치가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탄탄한 인프라를 갖춘 프로젝트, 특히 결제 솔루션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많은 편의점, 식당, 심지어 대형 서비스 업체들까지 웹3 결제를 지원하는 POS 단말기를 도입했습니다. 동진 씨는 그저 핸드폰에서 파이 지갑을 열고 명동 냉면집 계산대에서 QR코드만 스캔하면 됩니다. 카카오페이 긁는 것처럼 3, 5초면 거래가 확정되죠. 차이점은 은행의 살인적인 중개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파이는 서민 생활의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거대한 가치입니다. 동진 씨도 참 개정 100년 정지는 투기 세력이 어린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걸 막기 위해 파이를 법정 화폐로 사고 파는 걸 엄격히 금지했던 폐쇄형 메인넷 시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픈 메인넷 시대인 2026년으로 넘어와 생태계가 완전히 개방된 지금은 파이를 거래에 사용하는 것이 코어팀이 가장 권장하는 율입니다. 다만 사기 D앱에 걸려들지 않고 안전하게 소비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 전에 노드를 돌리고 검증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께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번 3월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월말에 검증인 보상을 분배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동진 씨가 눈이 빠져라 커뮤니티 KYC를 심사해준 노고에 대해 진짜 파이로 보상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진짜요? 드디어 볕들 날이 왔군요. 모니터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신분증이랑 화면 속 얼굴이 같은 사람인지 눈에 핏대 세워가며 비교한 보람이 있네요. 사업 자금이 좀 더 생겼습니다. 그럼 보상받은 파이는 어디 가서 긁어야 합니까? 또 페이스북 중고거래 모임 같은 데 찾아가야 한다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아니죠. 웹3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파일을 안전하게 쓰려면 오직 공식 파이 브라우저 생태계를 통해서만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즉 D앱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떠돌이 게시판을 헤매는 대신 파이체인몰 앱이나 코어팀의 해커톤 검증을 통과한 상거래 플랫폼에 접속하는 겁니다. 그곳의 모든 거래는 스마트 계약으로 보호됩니다. 동진 씨가 파이를 보내 삼성폰을 사면 그 파이는 시스템에 잠시 보관됩니다. 우체국 택배가 PC방까지 배달을 완료하고 동진 씨가 박스를 뜯어 정품인지 확인한 뒤 앱에서 구매 확정을 눌러야만 판매자에게 파이가 넘어가는 거죠. 어떤 사기꾼도 동진 씨 돈을 떼먹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 계약이요? 쿠팡이나 쇼피에서 결제대금 보호해주는 거랑 비슷하게 작동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마음이 푹 놓입니다. 이제 사기치는 판매자들은 아주 곡소리가 나겠네요. 그런데 생태계라는 게 전부 인터넷 내부로만 되어 있습니까? 길 가다 커피 한 잔이나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을 땐 굶어야 하나요? 동진 씨가 우리 한국 기업 커뮤니티를 너무 얕보셨네요. 팟캐스트 첫머리 뉴스에서 디파이 시장의 총 락업 가치가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탄탄한 인프라를 갖춘 프로젝트, 특히 결제 솔루션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많은 편의점, 식당, 심지어 대형 서비스 업체들까지 웹3 결제를 지원하는 POS 단말기를 도입했습니다. 동진 씨는 그저 핸드폰에서 파이 지갑을 열고 명동 냉면집 계산대에서 QR코드만 스캔하면 됩니다. 카카오페이 긁는 것처럼 3, 5초면 거래가 확정되죠. 차이점은 은행의 살인적인 중개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파이는 서민 생활의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거대한 가치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소름이 쫙 돋네요. 갑자기 제 사고방식이 그동안 너무 촌스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구한 날 코인 팔 생각만 하고 원화로 바꿔서 차 사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궁리만 했으니까요. 알고 보니 푼돈 몇 푼 쥐겠다고 제 금광을 스스로 내다 버리고 있었던 거네요. 라면부터 자동차까지 다 파이로 살 수 있고 외국 유학 간 조카한테도 저렴한 수수료로 파이를 송금할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으로 똥값 되는 원화로 굳이 바꿀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코어팀이 파이오니어 커뮤니티가 도달하기를 늘 바랐던 깨달음입니다. 동진 씨, 파이 네트워크는 거래소의 빨갛고 파란 전광판에서 비트코인과 경쟁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투기꾼들의 펌프앤덤프 도박판도 아니고요. 2026년 올해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디지털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농부부터 아프리카의 커피 상인, 그리고 동진 씨 같은 강남의 사업가까지 모두가 환율이나 국경의 장벽 없이 직접 교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고네요. 솔직히 오늘 여기 앉아서 지윤 씨가 V23 프로토콜부터 AI로 하는 KYC, 사기 방지 스마트 계약까지 꼼꼼하게 다 분석해 주시는 걸 듣고 나니 이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들의 비전에 진심으로 탐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허풍을 떤 게 아니라 느리지만 확실하고 합법적으로 새로운 화폐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군요. 맨날 굼뜨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스템이 완성되고 나면 헐값에 풋곡식 다 팔아버린 거 후회하며 엉엉 울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동진 씨. 우리는 핸드폰으로 하는 단순한 출석 체크 앱으로 시작했던 초창기부터 정말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3월에 주목할 암호화폐 탑 크립토2 워치에 선정된 것부터 상대적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거래소 상장 준비,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에 이르기까지 이 긍정적인 업데이트들은 모두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위해 모여드는 퍼즐 조각들입니다. 지금 각 파이오니어가 해야 할 임무는 조급하게 가격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24개 비밀 문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식을 쌓으며 웹 3.0 상거래 시대에 발맞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금고를 지키는 강철 같은 규율. 시청자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죠? 당장 철판에 24개 단어 새겨서 장롱 깊숙이 숨겨두세요. 툭하면 인터넷에 징징대지 말고 큰 그림을 보시라고요. 저는 당장 돌아가서 제 PC방 컴퓨터들 싹 다 노드로 돌려서 트렌드를 선도하며 검증인 보상이나 챙겨야겠습니다. 오늘 저와 커뮤니티 형제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해주신 지훈 씨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누르시고 오픈 메인넷 성공하면 제일 먼저 뭘 살 건지 댓글 팍팍 남겨주세요. 다들 노 꽉 쥐고 버티시고 영광의 목적지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